여러분, 우리 동네 구자명씨 이 작품은 배우셨나? 저랑 수업 좀 해보지 않았나? 저 난소공 수업하면서 이걸 꼭 하는데 1948년부터 91년까지 활동하셨던 시인입니다. 여성주의 시의 선구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시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자,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자, 구자명씨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네, 맞지? 자, 이 구자명씨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7달 된 아기 엄마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구자명씨는 밖에 나가서 직장일도 하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기도 돌보겠네. 직장일과 가사 모두를 해내야 하는, 밖에서도 고생, 집에서도 고생이네.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대 여성. 그것이 바로 구자명씨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을 3글자를 더 덧붙여서 현대 여성의 전형이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 맞벌이 부부이자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민수야 필기 잘하고 있니?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합니다. 자, 출근하는 버스에 탔는데 거기 타자마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집에서는 애기 보고 그리고 밖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잠이 부족하겠어. 그래서 부족한 잠을 버스에서 보충하고 있는겨. 버스에서 채우는 모습. 여러분도 집에서 못 자니까 자는 거지? 집에서도 잘 자고 지금 여기 와서 조는 거 아니지? 쉬는 시간에 자고. 이렇게 현대 여성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는 식구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경기도 안산에서 세상에 서울 여의도까지 간다는 거야. 쌤이 이거 옛날에 얘기해주지 않았나? 저기 안산에서부터 선생님 만나겠다고 소개팅하러 오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지하철로 부천까지 그때 1시간 반? 걸렸다고 하셨거든? 그러면 서울 여의도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더군다나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했지만 얘들아, 이분 언제 돌아가셨다 그랬어? 91년도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럼 그전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맞죠?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야. 그래서 경기도 안산, 여기가 구자명씨 사는 동네고, 그리고 서울 여의도는 직장이야. 여기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 와, 너무 멀다, 맞죠? 거기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어. 야, 근데 밖에서 시끄러운 이런 소리가 나는데도 자고 있다고?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 여기서 엿볼 수가 있지? 극도의 피로로 인해 시끄러운 소리에도 정신없이 졸고 있습니다. 그녀의 힘겨운 삶을 엿볼 수 있어요. 고단한 삶. 자, 그렇게 조는 동안에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릅니다. 자, 밑줄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자, 이거는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시간의 흐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구자명씨의 고단함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계절이 흐릅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가겠네? 밖에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겠죠? 밤꽃이 흐드러지겠지? 흐드러진다는 거 엄청 많이 피어가지고 막 가지가 이렇게 휘엄청 휘어질 만큼 꽃이 많이 피었다는 거야.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그래도 꼭 부처님처럼 구자명씨는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사람 힘든 거잖아. 너무 힘드니까 밖에 뭐가 피든지 졸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서 화자가 이렇게 말해.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구나 라고. 자, 이때 꼭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또는 언제나 이럴 때도 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뭐가 있더라도 얘는 꼭 반드시 언제나 졸고 있더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야, 쟤 꼭 지 엄마 닮았다 처럼, 야, 쟤 꼭 지 아빠 닮았다 이런 것처럼, 자, 뭐뭐처럼 졸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졸고 있잖아. 진짜 부처님 같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 자, 이거 왜 생기는 거지 얘들아? 꼭이라는 것의 위치가요, 사실 어디부터 있어야 돼? 꼭 졸고 있다 아니면 꼭 부처님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꼭이라는 걸 행의 제일 뒷부분에 걸쳐놓고 부처님처럼을 다음행으로 넘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 그래서 어떤 절묘한 위치에 따라 해석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원이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부처님처럼 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없어? 없어? 저는 자애 이런 단어가 떠올라. 자애가 뭐야? 사랑이라는 뜻이지. 부처님은 언제나 온화하게 웃고 계시잖아. 그래서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애의 상징, 사랑의 상징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그럴 수 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흘러가게 두는. 그래서 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렇게 품어주고 회사에서도 자기의 몫을 다하는 구자명씨의 속성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화자가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부처님 같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자, 해서 구자명씨에 대한 화자의 우호적인 시선을 이 부처님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줄까? 구자명씨에 대한 엿볼 수 있죠. 근데 이 우호적 시선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로 이따가 써보겠습니다. 자, 바깥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구자명씨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창밖 경치와 피로에 찌든 구자명씨가 서로 대비됩니다. 여기 지금 표현법 지금 뭐뭐 있어 얘들아? 지금 보고 있는 대조합. 부처님처럼 졸고 있다. 비유가 쓰였네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밖에 펼쳐지는데도 이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여기에 묶어서 오른쪽에 필기 좀 해볼까요? 창밖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감상할 여유가 없네. 관련 작품. 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지만 감상할 여유가 없는 힘겨운 삶. 어디 나와 있었더라 얘들아? 하나쌤 인스타요? 아유. 저 말했죠? 전 수능 특강 나오면 일주일 안에 다 풀 겁니다. 그리고 3월달에 꽃놀이 갈 거예요. 말리지 마. 갈 거야. 내년엔 꼭 간다. 추억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퇴근을 언제 하죠 여러분? 안 하나? 진주남강
오늘은 할 겁니다. 오늘은 12시 전에 갈 거예요. 진주남강 맑다 해도 오명가명 신새벽에나 밤빛에 보는 것을 이런 구절이 있어. 쌤이 그래서 이 구절 얘기해주면서 선생님이 한강 건너서 퇴근하는데 한강의 그 아름다운 야경? 내가 퇴근할 땐 야경도 없어. 불 다 꺼져 있어. 밤빛에 보는 것을. 그래서 한강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제가 갈 때는 그냥 시꺼먼 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나 그걸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밖에 꽃이 피고 흐드러져도 보지 못하는 구자명씨도 같죠? 구자명씨 그리고 추억에서의 화자 그리고 하나쌤까지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자, 다음. 그래 저 10분은 지금 구자명씨가 졸고 있는 저 10분은 그리고 또 저 10분은 이라고 하면서 저 10분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10분은 어떤 시간이냐. 자, 하나씩 살펴볼까?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 그리고 그 다음은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 다음은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 이 자식이 지금 나 남편은 동지 아니야? 지금 가사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혼자 취해서 들어와 버렸네. 에헤이, 이러시면 좀 곤란하죠. 자, 그러면 구자명씨가 졸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자, 누구를 위해서 다 쓴 시간이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넷플릭스 보다가 늦게 자갖고 지금 졸고 계신가요? 전혀 아니죠. 어젯밤 잠을 빼앗긴 10분이고요. 자지 못한 시간 10분들이죠. 그리고 그 10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었냐?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었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구자명씨의 삶, 그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지? 가족을 챙기느라 못 잤다. 그냥 그게 아니고 아기에게 젖물리느라, 시어머니 약시중 드느라,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 챙기느라 라고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떠올리게 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화자가 직접 본 건가요? 직접 본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시는요,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대상을 관찰하는 거야? 대상을 관찰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이 어디 쓰냐면 세 번째 행. 자, 버스에 타기 오르기 무섭게 졸기 시작한다. 여기 왼쪽에 써줄 거야. 먼저 화자가 구자명씨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관찰하고 있는 거였죠? 화자가 시적 대상 관찰한다. 구자명씨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봐. 자, 그걸 보더니 아유, 저 그냥 밖에 그냥 뭐가 펼쳐져도 계속 자고 있네 라고 생각한 다음 아유, 저렇게 졸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 지금 자고 있는 저 10분은 아마도 어제 이래서 뺏기고 이래서 뺏기고 이래서 뺏긴 시간일 거야 라고 하며 어딨냐? 시간일 거야 라고 하며 화자가 시적 대상을 보면서 이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상상하고 있는 것이지. 상상. 구자명씨가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그의 일과를 상상해 봅니다. 이래서 그렇겠지 라면서 상상해 봐요. 자,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자, 펜지꽃 아픔. 그 다음에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라고 하는데 우리 나눠서 먼저 살펴볼 거야. 뭐부터 볼 거냐면 펜지꽃과 안개꽃이라는 이 꽃의 속성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있지, 이 펜지꽃과 안개꽃이 집안에 놓여 있으면 얘들 좋을까 안 좋을까? 집에 꽃 있으면 어때?
예쁘고 좋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에 생화가 이렇게 놓여있다? 그 집은 관리가 정말 잘 된 집이라고 생각해요. 저 비슷하게 레스토랑을 고를 때도 진짜 고급 레스토랑을 고를 때 뭔가 손님을 대접해야 하거나 할 때에는 생화가 있는 레스토랑을 고릅니다. 뭐냐? 최소한 그 꽃을 매번 갈고 물도 갈고 그 다음에 시들면 다시 새로 꽂아놓고 그리고 거의 매일 그런 꽃을 사야 되거든요. 또는 이틀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꽃을 사는 정성을 보이는 가게라면 식재료 관리 당연히 잘 되겠죠. 그렇게 공을 들여야 하는 만큼. 그래서 그 작은 꽃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쌤은 그래서 고급 좋은 레스토랑 골라야 될 때는 꼭 그렇게 고릅니다. 자, 집에도 펜지꽃과 안개꽃이 놓여있다라고 한다면 이 집의 살림을 정말 빡세게 하는 거야.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집이거든. 그래서 이 펜지꽃과 안개꽃, 특히나 식탁에 놓인 안개꽃이라는 것은 가정의 편안함과 우아함을 상징해요. 저도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다 꽃 두는 걸 좋아하는데 나 시험 기간에 저번에 꽃 산 거 기억하지? 꽃 두는 걸 좋아하는데 와 지금 바빠서 도저히 둘 수가 없어. 왜냐면 매일 꽃 물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물이 썩어요. 썩어서 냄새가 장난 아니란 말이야. 벌레도 생기고 꽃을 물을 매일 갈아줘야 되는데 그거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꽃을 못 쓰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펜지꽃과 안개꽃이 놓여 있는데 사실 그건 뭐냐면 아픔이고 멍해야. 얘들아, 아픔은 쉬우니까 알겠는데 멍해는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멍해를 쓰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멍해에 묶여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저는 포순줄 같은 밧줄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이 사람을 이렇게 둘둘 묶어놓는 거야. 어디서 벗어나지 못하게?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픔과 멍해라는 표현은 이 구자명 씨가 겪고 있는 희생을 말해요. 집안의 평안함 속에 감춰진 여성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하필 펜지꽃이고 안개꽃이냐? 그에 대한 의미가 또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수공할 때 펜지꽃이라는 게 영이 상징한다고 배웠었잖아요. 이 펜지꽃은 되게 작고 크기가 또 크지 않아요. 작고요. 요즘은 펜지꽃을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펜지꽃을 되게 많이 심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약간 화단 같은 거? 이런 뭐 화분도 아니고 왕큰 이렇게 생긴 그런 게 있었거든. 여기 막 꽃을 맨날 심어놓는데 쬐끄만 그 꽃으로 펜지꽃을 되게 많이 심었어요. 되게 작고 흔한 꽃이야. 안개꽃도 마찬가지. 요즘은 안개꽃 단독 다발도 참 많이 나왔죠. 그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나오면서 단독 꽃을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이 안개꽃 무조건 장미 들러리였어. 장미 예쁘게 해주는 소재로만 많이 쓰였어. 작고 소박하고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 썼어요. 주인공이기보다는 들러리지. 자, 이러한 모습이 무엇과 같니? 구자명 씨의 모습과 연결이 돼. 자,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구자명 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다음 구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얘들아, 그러나가 나오면 뭐가 일어나니? 시상에 전환이 일어나죠. 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라고 하거든. 걔네마다 라고 했어.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 그게 어딘데? 우리 집이잖아. 혹시 부엌 없는 집? 있기도 해. 정말 힘든 집은 있기도 해. 근데 웬만한 집엔 부엌은 있잖아.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자, 여자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자, 지금 대상이 달라졌어요. 얘들아, 위에선 누구였어? 구자명 씨였지. 근데 지금은 여자로 바뀌었어. 자, 개인의 이야기에서 구자명 씨라는 개인의 이야기에서 이제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들었다라고 하지? 그러면 여성 전반으로 바뀐 거야. 근데 보통 이거 해석할 때 한국 사회의 여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서 쌤도 추가해봤어. 한국 사회 여성의 보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근데 그게 매 집마다, 모든 집마다 그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잠의 향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긴다. 자, 얘들아, 밑에 구절 해석할 건데 그 전에 여기 쓰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유추를 많이 이야기해요. 요거까지 필기하고 쓰겠습니다. 구자명 씨가 그러하네, 여자들이 다 그렇겠네 라는 유추. 근데 그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해서 거부의 화살을 담긴다. 먼저 죽음의 잠부터 해석되겠습니다. 죽음의 잠 중요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번 죽은 듯이 잠들었다. 너무 졸려서. 두 번째, 피로가 죽음처럼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자, 그다음 거부의 화살을 당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부의 화살. 자, 거부의 화살은 어떤 의미일까? 자, 얘는요. 얘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1번. 나 뭐가 거부하고 있지? 뭐가? 무엇이 거부의 화살을 당긴댔죠? 한 식구의 안식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고 했지.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를 고려한다면 아니야, 나 힘내야 돼. 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면 안 돼. 라는 잠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 잠에서 깨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한 식구의 안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자, 근데 두 번째 해석은요. 얘들아, 이렇게 구자명 씨가 너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해? 옳은 일이야? 그렇지 않지? 따라서 이 거부의 화살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해서 그러나부터 여기 마지막 당기고 있다까지 안식이부터 해줄게요. 거기도 상관없긴 한데 안식이부터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까지. 남편 뭐 했어? 술 먹고 들어왔지? 이러시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구자명 씨를 바라보면서 구자명 씨의 삶을 연민하고 있죠. 그녀의 삶을 상상해보며 연민의 정서를 보이고요. 그리고 구자명 씨가 그렇게 살도록 한 건 현실이지, 이러한 현실에는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현실 왜 비판한다고? 구자명 씨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니까. 자, 이와 유사하게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작품 성의 꽃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해당 페이지는 다 했습니다. 필기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표에 있는 내용 눈으로 쫙 훑어봐. 앞에서 빠진 거 없지요? 그리고 작품 구성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행부터 24행까지. 구자명 씨의 삶이 의미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여성의 이중고도 보셨죠? 집안일과 직장생활 모두를 해내야 하는 모습. 자, 다음에 6페이지에 구자명 씨를 비유하는 시어 부처님이 있었고요. 펜지꽃도 있었고요. 안개꽃도 있었습니다. 이 꽃들은 모두 작고 여리고 흔한 꽃들이죠. 그래서 구자명 씨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 시어의 의미와 역할. 펜지꽃 아픔과 안개꽃 멍에는 구자명 씨의 고된 삶을 형상화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에서 어떠한 심리가 드러나 있다, 얘들아? 어떠한 심리? 맞아요.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 있어.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야, 근데 왜 구자명 씨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서울, 여의도, 경기도 안산 같은 지명을 사용했을까요? 왜일까요? 일단 구체적인 그런 시어들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이 우리 지금 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편, 맞죠? 제목을 보면은 우리 동네 구자명씨라고 하거든. 여기 써있는 것은 왜 우리 동네라고 했는지, 왜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야. 자, 이거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구자명씨의 처지와 심정 등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내가 구자명씨와 좀 가까운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야. 자, 이제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7페이지. 자,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8페이지까지 갔나요? 7페이지 다 읽었나요? 8페이지 보고 있나요? 네, 8페이지는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죽음의 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깊이 잠들었다겠지만 사실은 피곤이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이 글은요, 예전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2015 개정이거든요. 2009 개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정 이 시와 함께 수록되었던 평론이에요. 그나마 그 잠조차도 이 글쓴이 이렇게 생각해. 구자명 씨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거부의 화살을 맞으며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러니까 쌤이 1번 해석했던 거 있지. 한 식구의 안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편지꽃과 안개꽃으로 상징되는 그 식구의 안식이라는 명분 아래. 그러니까 편지꽃과 안개꽃이라는 거 결국은 구자명 씨의 아픔과 멍해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건 매우 굳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안정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편지꽃 아픔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 이 여성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안락이나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여성이 없으면 안 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자, 밑줄 그어볼까요? 여성의 희생이라는 것은 집안의 안식과 평안으로 가는 문을 여는 손잡이인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불안과 붕괴로 가는 첩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여성이 더 이상 나는 집안일 안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그 집안의 안식과 평안이라는 거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시인은 야, 그만하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음의 잠 자고 있는 거 그만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대. 이건 글쓴이의 해석이야. 여기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 여성에게 가해졌던 그 부당한 이중고아 그리고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 그것을 끝내야 한다라는 시로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 씨 해설 여기까지예요.